2024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의 12번입니다.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하여 gx는 fx분의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이랬을 때 f5의 값을 물어봤네요. 자, 먼저 이 문제는 유형 자체가 뭐죠? 네, 바로 극한을 이용해서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거죠. 이거 이제 기출문제 유형에서 많이 봤던 거죠. 자, 이 문제고요. 이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gx는 발산하고요. 무한대로.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또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을 이용한 다항함수 결정, 그러니까 이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제가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랬죠. 뭐라 그랬어요? 첫 번째는 꼴을 판단을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극한값 자체를 계산을 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. 꼴을 판단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? 우리가 이제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 주어진 함수는 이럴 수밖에 없어를 역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라 그랬죠. 예를 들어서 분모가 0이 됐어요. 극한을 취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져요. 근데 그 극한이 어떤 값이 나와요. 말이 돼요? 안 돼? 안 되죠. 그러니까 그때는 0분의 0꼴이어야 되고,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분자도 0이 되어야 한다. 이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꼴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추론해 나가는 이런 툴을 하나를 사용을 할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면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극한 자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또 어떤 필요한 값들을 얻어낼 수 있고,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. 자, 그럼 가족권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. 가족권은 우리가 g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,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취하는 건데, 한번 취해볼까요? 자,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건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. fx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요. 자, 그러면 이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우리 분자가 어떻게 되죠? 분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. 분자는 마이너스 1로 정확히 고정되어 있어요. 근데 분모는, 죄송합니다.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극한의 결과는 발산을 하죠. 분자는 딱 고정인데 극한은 발산한다?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? 엄청 작아져가지고 이 극한 전체, 이 분수 전체가 계속 커져가지고 발산해야 된다, 이런 말이죠. 그럼 우리는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있어요?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족권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fx의 극한값은 얼마다? 0이다. 요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됐나요? 자, 그러면 이제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또 어디서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? 네, 나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나 같은 경우는 x를 3으로 보내죠. 그리고 gx이기 때문에 fx분의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에요. 자, 분자에다가 3 대입해 보세요. 27, 3, 1이니까 31이죠. 분자는 31이라고 이제 딱 정해지는데 이 극한은 발산해요. 그럼 분모가 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? 한없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. 한없이. 그러면 네,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얼마?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
자, 그러면 저 보세요. 절대값 fx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0이 되고 fx가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0이 돼요. 그럼 우리는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마이너스 1을 f에 넣었을 때 0이 된다. 그리고 3을 fx에다 넣었을 때 0이 된다.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. 즉 fx는요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는 3차함수인 거예요. 나머지 한근은 모르고요.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알파만 찾아주면 되겠죠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러면 이제 남은 알파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가 될 건데, 자,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fx는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. 그럼 우리는 이 알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총 3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어떻게? 첫 번째, 마일, 알파, 3. 마일, 3, 알파, 마일, 3. 이렇게겠죠. 이해되셨나요? 자,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잘 보셔야 돼요, 이제. 자, 우리 지금 가나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,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이 극한들은 전부 다 발산을 해야 돼요. 자, 우리가 극한을 따질 때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대입하고 마나요? x 3 이렇게 보내고 말아요? 아니죠. 우리가 그 순간에 극한값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예요?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이 같아야지만 그 극한이 그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3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진짜로 다 발산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3을 먼저 봅시다. 3을 보시면 어차피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요 나경우죠.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는 31로 고정이었어요. 하지만 분모만 바뀌잖아요. 근데 이제 잘 보세요. 3이 여기 있죠. 지금 3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여러분 우극한은 이걸 거고 좌극한은 이게 될 거고 우극한은 이게 될 거고 좌극한은 이게 될 거고 우극한은 이게 될 거고 좌극한은 이게 될 거예요. 근데 3 기준으로 우극한 좌극한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. 두 번째 그림도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. 계속 다르죠. 그럼 얘를 좌우극한을 취하면 그 부호가 같을까요? 분자는 31로 고정이에요. 근데 분모가 한쪽은 양에서 한쪽은 음에서만 와요.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을까요? 틀릴까요? 틀리겠죠. 그럼 좌극한, 우극한이 같을까요? 다를까요? 다르겠죠. 그러면 저 극한이 3에서 발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겠죠.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요. 선생님,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건으로 준 거죠? 이게 말이 돼요? 네, 되죠. 방법이 있어요. 3일 때, 이 fx가 3일 때 부호가, 좌우의 부호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요? 우리 3은 아무리 적어봤자 여기 아니면 여기 위치밖에 못 와요. 왜냐면 이 맨 왼쪽에 올 수는 없겠죠. 왜?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3가지 경우 모두 따져보신 거 알겠지만 3이 여기에만 이렇게 위치하잖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의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? 그럼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. 바로 3이 중근을 가지게끔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. 그래야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부호가 같아가지고 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fx가 3을 중근으로 가지는 3차함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f5를 넣어주게 되면 24가 정답이 되겠죠. 정답은 1번입니다.
간단하죠? 자, 그럼 이제 누군가는 쌤 저기 가족권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생각 안 해도 되나요? 네, 해야 됩니다.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여기도 지금 아마 이렇게 되신 거 보면 쌤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. 얘도 그럼 똑같이 좌우극한 취하면 부호 다른 거 아닌가요? 절대값이 이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알아서 꺾어 올리겠죠. 그러면 부호가 알아서 똑같을 거기 때문에 가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. 문제될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3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가지고 fx가 3을 중근으로 가진다. 요 결론만 냈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있었을 거예요. 잘 정리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잘 연습을 하고 질문도 해주세요.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극한을 이용해서 당함수를 결정하는 문제의 약간 상이호한 버전이죠. 보통은 그냥 꼴 판단하고 극한 계산해서 미지수 찾고 fx 얼마 대입 이러고 보통 끝나는데 이 극한을 이용한 다항함수의 결정 플러스 이 함수의 개형을 또 판단해야 되는 괜찮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.